단언컨대 문재인은 시대의 위선 좌파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계십니까? 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는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국중세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과 제26차 윤창중 정치학교는 공동으로 조국 규탄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동상 앞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은 물론 대전, 춘천, 청주, 수원, 인천 그리고 서울을 연결해서 대구, 부산, 서울의 보수 삼각 벨트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진취적 보수 우파 시민의 총결집체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윤창중 칼럼스랑 TV와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은 여러분의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윤창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옛날에 많이 불렸는데 교수님께서는 전 문화일보 논설실장을 역임하시고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수석 대변인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윤창중 칼럼 세상 TV 대표이시고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좋은 나이가 계시다고 믿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처음 보시는 분 많으시죠? 네네네. 제가 50년간의 서울 활동 공간을 다 정리하고서 2달 반 전에 대구에서 제가 지금 방촌역 4번 출구에서 윤창중 칼럼스랑 TV 사무실을 차리고 그리고 방촌역 그 바로 뒤에 한 3분 거리에 보증금 300만 원에 35만 원짜리 사골세방에 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제가 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담수회에 이렇게 나와서 참 대구 경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유지라고 그러죠. 유지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강의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단 1초도 졸지 못하도록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는 그동안 윤창중이가 뭘 했는지 까마득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5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앞에서도 원장님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워싱턴 사건으로 제가 3년간 집거를 하고 정말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집거를 했지요. 근데 이 중에는 저를 보시면서 제 성추행범이고 제 강간범인데 여기 좀 왜 나왔나? 이렇게 까마득하게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만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지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미시 USA라는 정말 완전히 반대한민국적인 좌익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죠. 거기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인턴을 성폭행했다라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한 줄을 올렸죠. 성폭행이라는 것은 그건 강간입니다. 그걸 시발점으로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이 일제히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언론, 그리고 윤창중이가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인사가 되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뼈를 추리게 됐구나라고 자다가 벌떡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종북 좌익 반미 세력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첫 번째 인사로 중용하니까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시기 질투했던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핵심 친박들, 이 세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윤창중이가 빨가벗고 여성 인턴을 호텔로 오라고 해서 기자가 1000여 명이 넘치는 그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오라고 해서 엉덩이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강간하려고 했다. 결국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 윤창중이가 대통령을 모시고 워싱턴까지 가가지고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기자들이 있는 프레스센터로 돌아왔다. 정말 완전히 생매장 난도질을 한 거죠. 제가 만약에 빨가벗고 여성 인턴을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엉덩이를 만지면서 성행위를 요구하다가 강간을 시도했다면 저는 지금 미국 워싱턴 법률에 따라서 저는 무기징역 종신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를 대한민국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신문이 다 했습니다. 모든 종편, 모든 방송이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워싱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워싱턴 검찰과 경찰이 어떤 데입니까? 현직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르인스키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일개 검사가, 스타라는 스타 검사가 클린턴 집무실입니다. 세계의 심장 집무실에 가가지고 수사를 벌이는 게 바로 워싱턴 검찰이요 경찰인 겁니다. 네? 그 성 문제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검찰이 워싱턴 검찰이에요. 거기에서 단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우스 칸이라는 프랑스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시됐던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호텔방에서, 뉴욕 호텔방에서 흑인 고 종업원이 내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니까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출발하려고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스트라우스 칸이라는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 세계적인 인물을 수갑을 태워가지고 뉴욕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게 바로 미국 경찰인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윤창중은 완전히 난도질 당했다. 두 번째는 제가 술을 새벽 6시까지 먹고 돌아다니는 완전 미친놈이다. 워싱턴은 여기 동아백화점 앞에 아닙니다. 24시간 술 파는 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밤 9시가 되면 워싱턴은 특별 허가를 받은 데를 제외하고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제 사건 때 미국 교포들이 얼마나 분노한 줄 모릅니다. 이건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쓰레기구나 정말. 제가 워싱턴이 어딘 줄 알고 저 혼자 나가가지고 제가 그 미친놈입니까?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윤창중의 딸이 아버지가 성추행범이라고 해가지고 파혼을 당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신문 방송 다 났습니다. 그런데 윤창중은 딸이 없습니다. 딸이.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 세력입니다. 참,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어제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인데 많은 분들이 윤창중이가 너무너무 억울한 세월을 보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정말 사무치는 분노와 고독 속에서 제가 3년의 집거를 마치고 제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글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6년 5월부터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간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윤창중의 고백, 피정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윤창중이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가 뼈에 사무치는 억울함을 제가 담은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북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도 막 인산인해였죠. 다음날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경상도 말씨를 막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가 3년 동안 집거를 하면서 노무현이나 노회찬처럼 왜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지 않았느냐. 참 사람들이 저를 어제도 제가 구미 중앙시장 가가지고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만 참 고생했다.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느냐 하는데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에 이른바 성경 공부를 한 거, 두 번째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이 경상도 국민들이 윤창중을 처음부터 신뢰하고 처음부터 믿어주시고 지지한 거. 저는 이게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참 저의 고마움입니다. 제가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으로 막 가다가 완전히 몰락하는데 그걸 막 안타까워하시고 저희 집 앞에 우유니 굶어 죽는 줄 알고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니까 그 앞에 우유, 초콜릿 뭐 온갖 걸 갖다 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편지를 놓고 가시고 하는데 보면 대구 어디, 칠곡 어디, 부산 어디, 창녕 어디. 정말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야, 나를 믿어주시는 국민들이 계시는구나. 응? 내가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세월이 가면은 내가 반드시 가서 내가 참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 그런 마음을 일매일 가지고 있었는데 3년 후에 첫 번째 제가 북 콘서트를 서울에서 했는데 이게 내가 대구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대구에 내려가서 이 윤창중 이 북 콘서트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게 2016년 10월입니다. 여기 인터불고 호텔. 인터불고 호텔 대구에 있잖아요. 이 동구 건너가기 전에. 정말 엄청난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몇천 명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줘서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정말 윤창중이가 목숨을 끊지 않고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리고 거기 출신들이 이 소위 말하는 서울, 경기도 그 수도권 일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윤창중은 무너져서 안 된다. 그런 격려. 저는 그걸 지금도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구 시민입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2016년 10월에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가 이제 북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해가지고 아주 박근혜 정권을 난도질할 때 그리고 온 신문이 따라가고 있었대. 제가 그 토크쇼에서 대구 시민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윤창중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도 아니고 야인에 불과하지만 딱 한 가지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퇴임할 때까지도 좀 지켜주시는 것이 좀 대구 시민, 경북
이 국민들이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 내가 볼 때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정말 황당무계하고 종잡을 수 없는 정치적 시련에 직면할 것으로 내가 본다. 그런데 그 모든 시련의 뿌리요, 모든 시련의 출발은 이 대구의 유승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좀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응징을 해달라고 내가 거기서 호소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제가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틀 만에 손석희가 JTBC 뉴스룸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모든 걸 조동받아 가지고 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완전히 100% 거짓말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낭떠러지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탄핵, 언론이 만들어낸 100% 거짓말을 갖고서 그 탄핵에 앞장선 유승민, 그리고 부산의 김무성을 비롯한 62명의 배신자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몰락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모두가 도망간 이 친박계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33년의 건국 이후 가장 무거운 중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손석희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온 국민들이 다 휩쓸려 갈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분명히 문재인 세력이 집권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 쪽으로 몰고 갈 것이다. 저는 정말 엄청난 돌팔매를 맞으면서 그 소리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부산의 영도에 가서 김무성 사무실 앞에서 김무성 배신자를 응징해달라. 부산 경남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저 동구을 그 육교 옆에 있는 유승민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목이 터져라.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임기가 1년도 남아있지 않은 대통령한테 지금 언론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응?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이 대한민국 언론과 야당의 공격은 이건 윤창중 사건의 복사판이다. 응? 여러분들이 이걸 막아줘야 한다고 제가 정말 목이 터지더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나이가 지금 간단한 나이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번 2월 27일 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제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 지금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도 이룰 수 없고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것이고 문재인 좌익 세력이 국회에서 200석 이상 또는 250석까지 차지해가지고 완전히 총선 결과가 발표되는 그날 저녁에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만들어지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서 공산당이 허용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만 가도 다행이고 사실상 북한과 완전한 공산국가를 세우게 된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투쟁력, 이런 문제의식, 이런 시국관을 갖고서는 이 난세를 결코 돌파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은 윤창중이도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있으면 나도 지상에서 사라질지 아니면 뭐 걷지도 못할지 모르겠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 제가 2달, 석 달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심장인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시민들이요,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박수 2번째밖에 안 나왔습니다. 치실려면 좀 세게 한번 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자신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대통령이 불과 임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엄연히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데, 이걸 인민재판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저렇게 33년을 살고 있고, 문재인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완전히 파탄내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를 모르고 있는데, 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가만히 있느냐? 내가 마저 죽더라도 난 내려가서 한번 소리 질러야겠다. 그래서 제가 금년 5월 달에 제 아내하고 둘이 와가지고 대구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찾아가지고 방촌역 4번 출구에다가 월세 70만짜리 사무실 얻고, 거기에서 윤창중 칼럼스랑 TV를 제가 6월 24일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윤창중이가 여기에 와 있을 리가 없는데,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래요. 가다 보면 저분이 쳐다보셔. 저기 분명히 윤창중인데, 윤창중이가 지금 대구, 동구, 무슨 대구선 이 산책로를 걸어갈 리가 없는데, 그러다가 가다 보면 그분이 또 따라오셔. 나를 따라와요. 윤창중 씨 아닌겨? 맞습니다. 여기 웬일입니까? 저를 붙잡고 울고 통곡하면서 대통령 좀 살려주세요. 저는 처음에 대통령이라길래 문재인인 줄 알고, 왜 나보고 문재인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여기 대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다 대통령이라 부르시더군요, 보니까. 참. 제가 대구에 내려올 때 저도 왜 대구를 모릅니까? 제가 1981년 26살부터 정치부 기자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저는 평생 경상도 정권만 제가 출입을 했습니다. 민정당, 민자당, 예? 뭐 순전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정권을 취재했기 때문에 이 대구, 부산은 정말 제 고향보다도 제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는 유교적이고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대구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환대는 저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제가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몸은 피곤한데 정신적으로 참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저랑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제가 살고 있구나. 제가 참 내려오기 잘했구나. 그리고 저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연상하시고, 제가 마치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인 것처럼
뭐 백화점이고 어디고 만나서 이제 울고 뭐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잘 내렸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려웠을 때 저한테 그 무조건 저를 신뢰하고 지지했던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에게 제가 그 보답하는 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답답해서 내려왔어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나라를 지키면서 살게 한 그 역할을 과연 누가 했냐, 누가. 이건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실현시킨 지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건 대구 경북이요 부산 경남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마치 죄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밀리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일성 대통령은 순전히 독재만 했고 그냥 인권 탄압만 했고 그리고 친일파고 친미주의자고 이걸로 완전히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1948년에 대한민국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통합돼 가지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유학파이고 국제 정세의 달인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세운 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내려왔을 때 그 나라를 지킨 지역이 어디냐 이거. 그게 바로 경상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에? 여러분들은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걸출한 영웅이 탄생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산업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5천년 역사 동안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부국 강병을 이뤄낸 산업화의 핵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그게 대구요, 구미요, 부산이요, 창원 아닙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들로만 지금 매도가 되고 있어요. 그게 예컨대 무슨 전라도 호남에서 그런 매도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경상도 안에서 그런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경상도 안에서 그런 좌파들을 스스로 내놓아가지고 전라도에 빌려줘서 정권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는데 경상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한민국은 누구 때 망했느냐? 그건 노무현 때 완전히 망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완전히 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경상도가 왜 표를 찍어줬습니까? 나는 이걸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 강병의 위대한 업적을 여러분들이 만들었고 민주화는 부산이 민주화의 성지요 대구가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대구 부산은 민주화는 완전히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전두환 똘만이야 보면 예? 그렇게 여론을 이미지를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오지 않는 거야. 자,
5.18에 대해서 어느 누가 그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5.18을 빙자해가지고 5.18 광주 때 광주의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그리고 한 달에 얼마나 받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5.18 유공자가 지금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니 한번 이거 조사해 봅시다.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아니 물어보지도 못해요. 기가 막힌 게, 자 보세요. 북한이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가 움직일 수 없는 원칙 중 하나가 대한민국 적화 통일 아닙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주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네? 어마어마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엄청난 사태가, 소요가 일어났는데 북한이 쳐다만 봤을 겁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북한군이 뭐 참여를 하고 뭐 북한이 간첩을 파견하고 이건 나도 모르겠다 이거. 나도 아는 거 있지만 그 말을 안 하겠어요. 내가 그 말하면 또 뭐 날피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광주에서 김일성 입장에, 그때 김일성 아닙니까? 김일성 입장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5.18의 그 정말 뼈아픈 억울한 희생을 우리가 애도하고 가슴 아파하는 건 그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과연 5.18에 북한은 어떤 입장이었고 북한에서 과연 어떻게 여기에 개입했는지의 그 여부를 한번 알아보자. 지금 37년이 지났으니까 38년 39년이 됐으니까 이걸 요구할 수가 없습니까? 왜 요구를 못합니까? 네? 여러분 2003년 2월 18일 날 여기 대구 지하철 그 중앙로역에서 192명이 불에 타 돌아가셨잖아요. 148명이 부상을 당하시고 여기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192명이 돌아가시면요 그건 상당히 큰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상 받으셨습니까? 그때 김대중 정권 2월 13일이니까 12일만 있으면 김대중 씨가 노무현한테 정권 물려주는 거예요. 네? 그냥 그걸로 끝났잖아요. 이건 왜 진상조사 안 합니까?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대구 바보 헛똑똑이구나. 어? 그거 진상이 그게 맞습니까?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그냥 순식간에 싹 지웠습니까? 제가 오늘 이 강의 끝나면 제가 이 팔공산 그 안전 테마파크 가려고 그래. 나도 이제 대구 사람이니까. 나는 이거 진상 재조사,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할 겁니다. 이건 정말 의욕투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대구, 경북, 부산, 경남도 밀리는 거예요. 자,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지를 한번 조사해보자. 저희들이 합의한 거야, 저희들이. 그리고 유공자 명단에 가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아니 이해찬이는 5.18 때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 이해찬이 연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응? 이걸 바로잡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대구시장 권영진이 말이죠. 자기가 대신 사과했잖아요. 그게 자기가 대신 사과할 일이냐고 그게. 응? 대구 시민들이 이런 시장을 난 가만히 두고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 아니 서문시장에 불이 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때 오셨잖아요. 대구시장이 안 나왔잖아요. 응? 근데 문재인 씨가 왔잖아요. 대구시장이 나와가지고 옆에 수행하면서 일일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 이런 거 보면 정말 염장이 터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대구 시민의 문제를 한번 외부인이 한번 얘기 좀 해주자. 좀 흔들어 깨우자 말이야. 왜 이렇게 밀리냐 이게. 밀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밀려야 될 이유가. 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부국 강병의 그 전초기지였던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 경상도 정권이 밀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밀려야 될 이유가 없는데 어느 날부터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일은커녕 아예 앞잡이를 하고 있다 이게.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라는 분들이. 네? 며칠 전에 보니까 일제 쓰지 말자. 반일 캠페인 현수막을 누가 걸어놨어요. 그 현수막 걸어놓은 걸 저희 방촌역에 있는 윤칼세 TV에 제보가 왔는데 보니까 자유한국당 주호영이야, 주호영이.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윤창중이가 대구에 왜 왔느냐? 나는 내가 정치부 기자를 40년 했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거의 절반 이상을 지켜봤지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 설령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생으로 잡아 끌어내가지고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나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걸 호소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무슨 그런 말로 와리밭이라도 꼽으면 무조건 찍어주는 거 이거 대구가 청산해야 돼요. 제대로 된 인간을 찍어줘야 돼요. 제가 정치부 기자를 40년 하지만 지금 대구 경북 국회의원 이름 10명도 몰라요. 나쁜 짓 하는 배신자 이름은 다 기억하지. 응? 그런데 나머지는 이름을 기억할 수 없어요. 뭐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대구 경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구 경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지도급 인사들이십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할 때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냉정하대요.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야, 대구, 경남, 부산 이분들 냉정하구나. 그냥 감옥 보내는구나. 내가 볼 때 이대로 내버려 두면 감옥 가시는데. 자, 절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전라도에서 광주, 전남,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대통령 현역 때 탄핵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밝혀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뇌물이란 건 뭡니까? 은행 계좌를 가짜로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땅을 파고 뭐 돈을 넣어야 하게 뇌물이죠.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고 단지 말 3마리, 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타고 다닌 탄 그 말 3마리를 이재용 부회장이 사준 게 뇌물이다.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판기 환송했잖아요. 파기 환송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자,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거, 원칙을 지키는 거,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자,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진정한 탄핵이었느냐? 이건 완전히 인민재판이었죠. 완전히 마녀사냥이었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분노를 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보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주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면 무너진 보수 우파의 재단이 다시 쌓여질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저한테 환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밀양 갔었고 어제 구미 갔고 이제 계속 경상도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9월 28일 오후 2시에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 구미 그 생가에 있는 동상 앞에서 국가중심세력 총연합 그리고 윤창중 정치학교 지금까지 26번을 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조국 규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는 국민 총궐기대회를 제가 합니다. 네. 지난 7월 27일 이시아폴리스 아래 있는 그 서민박물관 완전히 패션쇼를 하는데 그게 꽉 찼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에서 8월 24일 또 집회를 했는데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저 윤창중이가 이어받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겠다. 이것을 대한민국 누구 중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적어도 대구에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 저 윤창중 한 사람이라도 이런 충절 이런 기계를 보이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은 행사에 참석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겠습니다. 사실은 몇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쫓기는 느낌인데 자,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뭐냐 이게. 그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간단합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경상도가 과거에 나라를 세웠고 나라를 지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좌익, 친북, 종북, 반미 정권이 세워질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수박 보수들 저 대구시장 같은 저런
완전히 겉만 보수고 안은 완전히 수박 같은 그런 수박 보수들, 보수파리들, 보수 장사하는 사람들. 지고향이 경상도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하는 거지, 속으로는 뭐 어쩌고 뭐 어쩌고 민족이고 평화고 하는 그런 구역질 나는 소리 하는 거. 사실은 조국과 똑같은 인간들. 네? 그런 인간들이 보수 우파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냥 관대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조국 사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조국 가족 집단 사기극이에요. 네? 정말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돼요. 문재인을, 이 중에는 문재인 뭐 찍은 분도 계시겠죠. 문재인을 찍었던 뭐 박근혜를 찍었던 누구를 찍었던 간에 여기에 분노하지 않으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본 거예요. 응? 잘난 체 하면서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나라 과정이 불공정하고 이런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 온갖 감언이설 온갖 혹세무민 해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던 그 조국이 민정수석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걸 하는 게 민정수석입니다. 윤석열이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 수백 명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참 소스라치게도 신은 살아계세요. 신은. 정말 나는 신에게 감사드려요. 어떻게 이게 밝혀졌냐 이거야. 만약에 조국이가 딱 욕심을 줄이고 부산 국회의원에 바로 나왔다면 몇 개월 쉬고서 우리가 까만득이 몰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법무장관 하겠다고, 그래서 뭐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뭐 대권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은 뭐냐? 대한민국 친북, 종북, 반일, 반미 이 좌익 세력의 모든 문제점을 집대성한 인간이에요. 야, 정말 어떤 면에서 통쾌해. 정말 이거 끌어올라가도 야, 정말 신은 계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당하는구나. 나는 뭐 조국이가 뭐 그 다음 당할 줄 알았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너 잘못하면 당대에 당한다고 하잖아요. 당대에 당한. 정말 당대에 당합시다. 네? 아니 간단히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조국 자체가 대한민국 법무장관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갈아엎어버리겠다는 산호맹의 강령 연구 실장을 한 그야말로 이건 공산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자. 네? 조국 자체가. 그래서 형무소를 사는 겁니다. 이건 내가 명예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산호맹 사건으로 울산대 교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박사도 아니고 석사로 들어간 거야. 조국의 딸이나 지나 똑같은 마찬가지 들어간 거야. 어? 편법 이것의 달인들이니까 선수들, 기술자들. 아버지가 웅동학원 이사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국의 종조부가 웅동학원 일제시대 때 1948년 6.25 때까지 개강학원에서 종조부는 자기 할아버지의 동생 또는 형을 말하시죠. 종조부가 여기 밀양에 김원봉이가 만든 조직에
문화부장을 했더라고요. 문화부장. 예?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당시 민평이라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좌익들 여운형, 박헌영, 김원봉 이렇게 5명이 민평이락을 만들어요. 완전 공산주의 집단이지. 그 민평에서 조국의 종조부가 문화부장을 하다가 구속이 됩니다. 문화부장을 하다가. 이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 개강학원을 조국의 아버지가 인수해가지고 온갖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조국의 남동생의 위장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다 물려받고 서로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그 딸을 보면은 그 조국의 딸은 한영예고라고 서울에서 한영예고를 들어가려면 그건 정말 머리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영예고도 보니까 시험 보지 않고 들어가고 바로 미국에서 와서 한영예고, 네? 고려대학교 생물과학대학, 네? 그 다음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 다음에 여기 부산 의학전문대학원. 이걸 전부 다 가짜 인턴, 가짜 논문, 네? 가짜 표창장. 동양대학교 자기 엄마가 동양대학교 교수잖아요. 거기서 가짜 표창장 만들어가지고 부산의학전문대학원까지 다니면서 거기서 3학년 6학기를 한 학기에 200만 원씩 장학금을 받고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야 될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용서가 가능한 겁니까? 자, 그러니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만 이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아프시고 절대 안 됩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랬어요. 오래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 네. 시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윈스턴 처칠이 그랬어요. 살아남는 자, the survivor is the victor다. 자, 그런데 더 열불이 터지는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이건 조국 가족 집단 사기극이에요. 그러면 이건 조국이 자체가 형사 피의자입니다.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서울법대를 나왔다는 나경원 씨가 처음부터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칼럼 방송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한다는 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 범죄자를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정상적인 사람을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청문회를 해야지 범죄자를 어떻게 청문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청문회를 안 한다고 하다가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하기로 한 게 어떻게 하기로 했냐. 조국 한 사람만 데려다가 하루만 하자. 나는 나경원 씨는 문재인 간첩이라 봅니다. 간첩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가족이 있는데 가족도 불러오려면 내가 볼 때 한 10여 명을 불러와야 돼요. 이 사람들을 갖고서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며 더욱이 조국 혼자만 갖다 놓고서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건 뭐냐? 다음날 문재인이가 9월 7일 다음날 문재인이가 자 이제 청문회 끝났습니다 하고 임명 강행을 합법화 해주려고 하는 고도의 악질적인 저런 수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깁니까? 제가 막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의 탈을 쓴 간첩입니다. 간첩. 간첩이 뭡니까? 상대방 진영을 이롭게 하는 게 간첩이죠. 자, 여러분이 그렇다면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어떤 이른바 좌익 북정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왜 막지 못했느냐에 대한 해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아, 이들이 왜 목숨 걸고 투쟁을 안 했는가에 대한 해답이 딱 나와요. 해답은 두 사람의 행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 뭐냐? 이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있느냐? 해답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누구냐? 그건 저는 홍준표라 봅니다.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4번씩 하루에 8시간씩 재판자에 끌려다니면서 수갑 차고 다닐 때 홍준표가 박근혜를 출당을 시켰습니다. 왜 출당을 시켰겠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이 뭐고 싫다 해도 안 찍어가지고 헌정사상 최악의 참패를 6월 13일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완전히 좌파한테 다 송두리째 넘겨줬는데 홍준표가 그런 짓을 왜 했느냐? 여러분 왜 했다고 봅니까? 자기가 성완종 회장한테 돈 받았다는 거. 나는 무죄 받기 위해서 그런 수작을 했다고 봅니다. 네? 무죄 받았잖아요. 나는 이걸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번에 나경원이가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분노하고 정말 잠을 못 자겠는데 혈압이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왜 인사청문회 하자고 이인영이 단둘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해줬겠냐 이게. 나경원이가 바보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왜 그랬겠냐 이게. 자기도 구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응?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응징해 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응징을 해야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말씀이 많은데 오늘 이것을 시작으로 하고 윤창중이가 제가 지금 대구에 살게 된 지 한 3개월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자도 쪄다 주고 무슨 호박죽도 끓여다 주고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윤창중이가 이 대구의 뿌리를 받고 제 큰아들도 이번에 11일 날 이 대구에서 추석세로 내려옵니다. 윤창중과 저 집사람은 대구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족, 한 대구 시민으로 좀 지켜주시고 틀림없이 좌익들이 윤창중을 매장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공격을 할 겁니다. 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